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원리 제3강에 대해서 또 함께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무 상태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 재무 상태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죠. 이 재무 상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재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또 재산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함께 좀 들어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이 재무 상태 할 때 재무 상태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산 상태.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개인에도 재산 목록들이 있죠. 뭐 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개인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도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요. 자, 기업의 재산 상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자산이죠. 자, 자산이라는 용어는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산은 기업이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또 채권, 이거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즉 총재산액이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요거 두 가지가 더해진 것이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화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물과 화폐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면 기업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재화에는 뭐 여러분들 그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건물 있죠. 빌딩.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재화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용 차량, 자동차. 그 다음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총칭해서 부를 때 재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채권은 타인으로부터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들과 채권이 합쳐져서 기업의 총재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은 부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부채는 기업이 장래에 갚아야 될 채무라고 합니다. 갚을 의무죠. 채무, 쉽게 얘기하면 빚입니다. 우리 회사가 나중에 다른 기업이나 다른 타인에게 갚아야 될 빚, 이걸 우리가 부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빚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겠죠.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장래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정한 약속 기일이 됐을 때 이 빚을 타인이나 타 기업에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뭐 연예인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또 그걸 성실히 우리가 갚아 나간다, 이런 얘기가 얘기거리로 많이 나온 적이 있었죠. 이와 같이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되는 돈을 부채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기업이 상환해야 될 빚, 부채를 모두 갚고 남는 순수한 재산액, 이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것이 자본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등식이 하나 성립이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자본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자산이 100이다. 자, 그런데 갚아야 될 빚이 80이다. 그렇다면
자본은 20이 되겠죠. 이러한 등식이 바로 자본 등식입니다. 자본을 산출하는 등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본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 자산 100이죠? 얘는 결국은 기업이 장래에 갚아야 될 부채, 빚과 기업의 순자산액인 자본이 더해진 금액과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등식도 또 추가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산은, 결국 자산이 100이었죠? 자산은 기업이 갚아야 될 부채 80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인 20이 더해져서 자산이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등식을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문제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되고 결국 자산은 부채와 자본이 더해진 것과 이꼬르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때 이 이꼬르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의 금액이 반드시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이꼬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 편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차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차변. 왼쪽 이런 표현 아니에요. 차변. 오른쪽 편은 대변. 자,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대변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부의 왼쪽 편은 앞으로 저희들이 차변, 오른쪽 편은 대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기업의 재무 상태 중에서 그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인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제4강에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거기에 이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학습을 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종료를 하고 다음 제4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